이번 구글 I/O를 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구글이 이제 방어만 하고 있는 회사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시장은 계속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챗GPT가 검색을 흔들면 구글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AI 챗봇이 검색창을 대체하면 구글의 광고 사업은 흔들리는 것 아닌가? 구글은 너무 큰 회사라서 오히려 AI 전환이 늦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데 2026년 구글 I/O에서 나온 답은 꽤 분명했습니다. 구글은 검색을 지키겠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검색 자체를 AI로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AI를 검색에만 넣는 것도 아닙니다. 크롬에 넣고 안드로이드에 넣고 워크스페이스에 넣고 유튜브와 쇼핑, 클라우드에까지 연결하겠다는 그림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를 단순히 제미나이 3.5가 나왔다 정도로 보면 핵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물론 제미나이 3.5 플래시는 중요한 발표입니다. 성능 숫자도 좋고 속도와 비용 효율을 강조한 점도 눈에 띕니다. 하지만 이번 I/O의 진짜 무게는 모델 하나가 아닙니다. 진짜 봐야 할 것은 구글이 이미 가지고 있는 배포 채널입니다. AI 오버뷰스 월간 사용자 25억 명, AI 모드 월간 사용자 10억 명, 제미나이 앱 월간 사용자 9억 명. 이 숫자들이 이번 발표의 중심입니다. AI 경쟁이 누가 더 좋은 모델을 만들었나 해서 누가 더 많은 생활 접점에 AI를 심을 수 있나로 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 구글 I/O 기형26을 세 가지 질문으로 보겠습니다. 구글의 반격은 실제로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는가? 네, 제미니보다 더 무서운 25억 명의 AI 검색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구글은 왜 AI를 검색, 크롬, 안드로이드에 동시에 심고 있는가? 먼저 확인된 사실부터 보겠습니다. 구글 I/O 2026의 핵심 발표는 미국 시간 2026년 5월 19일 공개됐습니다. 순다 피차이 구글 CEO는 이번 흐름을 에이전틱 제미나이 에러라고 설명했습니다. 말 그대로 에이전트형 제미나이 시대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에이전트라는 표현을 너무 거창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AI가 답변만 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사용자의 요청을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찾고 도구를 호출하고 작업을 이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글이 이번 I/O에서 보여준 발표도 이 흐름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제미나이 3.5 플러시, 제미나이 엄니, 제미나이 스파크, 서치 AI 모와 정보 에이전트, 크롬의 웹 MCP, 안드로이드의 앱 펑션스, 구글 클라우드의 매니지 에이전스와 엔티 그래비티. 이 발표들은 각각 따로 떨어진 기능처럼 보이지만 방향은 하나입니다. 구글의 기존 제품들을 AI가 실제로 움직이는 실행 공간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모델부터 보겠습니다. 구글은 제미나이 3.5 플래시를 공개했습니다. 공식 발표 기준으로 제미나이 3.5 플래시는 서치 AI 모드와 제미나이 앱의 기본 모델로 들어갑니다. 개발자는 구글 AI 스튜디오, 제미나이 API,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엔티그레이티에서 사용할 수 있고 기업 고객은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와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트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이 제시한 성능 숫자도 있습니다. 터미널 벤치 2.1에서 76.2%, GDP발 대에 의해서 1656.15, MCP 아탈렛에서 83.6%, K-타입 리즈닝에서 84.2%, 그리고 구글은 3.5 플래시가 다른 프론티어 모델 대비 출력 속도 기준 4배 빠르고 장기 에이전트 작업에서는 비교 가능한 모델보다 절반 이하 비용으로 동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숫자들은 분명히 인상적입니다. 다만 여기서 냉정하게 구분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구글이 공식 발표에서 제시한 수치입니다. 외부 독립 검증까지 끝난 시장 표준 숫자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구글이 어떤 방향으로 모델을 포지셔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공식 주장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구글이 이 모델을 어디에 배치했느냐입니다. 제미나이 3.5 플래시는 단순한 실험용 모델이 아닙니다. 검색, 제미나이 앱, 개발자 도구, 기업용 에이전트 플랫폼에 바로 들어가는 모델입니다. 즉 구글은 가장 똑똑한 모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억 명이 실제로 쓰는 제품에 넣을 수 있는 모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검색으로 넘어가면 이번 발표의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구글은 AI 서치를 25년 만에 가장 큰 검색창 개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색창이 더 이상 단어 몇 개를 넣는 입력창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 파일, 영상, 그리고 크롬 탭까지 입력으로 받을 수 있는 AI 인터페이스로 바뀌고 있습니다. AI 모드에는 제미나이 3.5 플래시가 기본 모델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구글은 검색 안에 정보 에이전트를 넣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정보 에이전트는 사용자가 조건을 정해두면 관련 정보를 계속 추적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집값, 항공권, 스포츠 일정, 쇼핑 가격, 투자 관련 뉴스처럼 계속 바뀌는 정보를 사용자가 직접 매번 다시 검색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글은 검색이 한번 묻고 끝나는 도구에서 사용자의 관심사를 계속 따라가는 에이전트로 바뀌고 있다고 말하는 셈입니다. 이 대목에서 숫자가 중요합니다. AI 오버뷰에서는 월간 활성 사용자 25억 명을 넘었습니다. AI 모드는 출시 1년 만에 월간 활성 사용자 10억 명을 넘었습니다. 제미니 앱도 월간 사용자 9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구글은 자사 제품 표면에서 매월 3.2 쿼드릴리언 토큰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약 3,200조 토큰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히 사용자가 많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AI가 구글의 핵심 제품 안에서 이미 대규모로 소비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점이 오픈 AI나 엔트로픽, xAI와의 경쟁에서 구글이 가진 가장 큰 무기입니다. 오픈 AI는 강력한 챗GPT 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은 클로드를 통해 개발자와 지식 노동자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xAI도 빠르게 모델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검색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메일, 덕스, 슬라이스 같은 워크스페이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매일 들어오는 길목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가 작지 않습니다. AI 앱을 새로 설치해서 쓰게 만드는 것과 이미 쓰고 있는 검색창 안에 AI를 넣는 것은 시장 침투 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 I.O.의 핵심은 제미나이 자체라기보다 제미나이가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검색이고 브라우저이고 모바일 운영체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소비자용 기능도 같은 방향으로 연결됩니다. 구글은 제미나이 스파크를 발표했습니다. 스파크는 24시간 동작하는 개인 에이전트로 소개됐습니다. 지메일, 덕스, 슬라이스 같은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연결돼 사용자가 계속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아도 백그라운드에서 작업을 이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구글은 고위험 행동에는 사용자 승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에이전트가 강력해질수록 편리함만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이메일 발송, 잘못된 파일 접근, 과도한 권한 사용 같은 리스크도 함께 커집니다. 그래서 구글이 승인 흐름, 샌드박스, 보안 통제 같은 단어를 계속 같이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제미나이 옴니도 공개됐습니다.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입력을 섞어 영상 생성과 편집을 지원하는 모델 계열입니다. 이 발표만 따로 보면 영상 생성, AI 경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I.O.의 맥락에서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옴니는 창작 도구입니다. 스파크는 개인 에이전트입니다. 서치 AI 모드는 정보 탐색 에이전트입니다. 유니버설 카트는 쇼핑 행동을 연결하는 커머스 에이전트에 가깝습니다. 아스크 유튜브는 영상 콘텐츠를 대화형으로 탐색하게 만드는 기능입니다. 이것들이 각각 따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방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AI가 정보를 요약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콘텐츠를 만들고 쇼핑을 돕고 업무를 처리하고 사용자의 다음 행동을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쇼핑 쪽 발표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글은 유니버설 카트를 공개했습니다. 유니버설 카트는 서치 제미나이, 유튜브, 지메일을 가로지르는 장바구니 허브입니다. 검색하다가 담은 상품, 제미나이와 대화하다가 찾은 상품, 유튜브를 보다가 관심을 가진 상품, 지메일에서 확인한 상품 정보를 하나의 장바구니 흐름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쇼핑 편의 기능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구글이 말하는 방향은 에이전티크 커머스, 즉 에이전트형 커머스입니다. AI가 상품을 찾고 비교하고 호환성을 따져보고 결제 혜택까지 고려해 구매 결정을 돕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돈의 흐름이 생깁니다. 검색 광고와 쇼핑 광고는 구글의 중요한 수익원입니다. 만약 AI가 사용자의 구매 의도를 더 깊게 이해하고 검색에서 제미나이, 유튜브, 지메일, 결제까지 이어지는 경로를 장악한다면 구글은 커머스 진입점에서도 영향력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와 브랜드 입장에서는 구글 의존도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발표가 중요하다는 것과 모든 참여자가 같은 방향으로 이익을 본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개발자와 기업 쪽도 같은 그림입니다.
구글은 Managed Agents, Anti-Gravity, AI 스튜디오의 안드로이드 앱 생성 기능, 크롬의 웹MCP를 발표했습니다. Managed Agents는 구글이 제공하는 샌드박스 환경에서 에이전트가 코드 실행, 파일 작업, 웹 탐색, 추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AI 스튜디오는 자연어 프롬프트로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고 브라우저에서 확인하고 내부 테스트까지 연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장됐습니다. 여기서 구글이 노리는 것은 명확합니다. 개발자가 아이디어를 입력하면 AI가 초안을 만들고 샌드박스에서 실행하고 기업 환경에서는 보안 통제 안에서 운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챗봇을 넘어서 실제 업무 프로세스 안에 에이전트를 넣는 방향입니다. 크롬의 웹MCP도 중요한 발표입니다. 웹MCP는 웹사이트가 AI 에이전트에게 구조화된 도구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AI 에이전트가 웹을 사용하려면 사람처럼 화면을 읽고 버튼을 찾아 클릭하는 방식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웹MCP가 확산되면 웹사이트가 직접 이 기능은 이렇게 호출하면 된다는 식으로 에이전트에게 도구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웹페이지와 AI가 행동하는 웹사이트가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자리 잡으면 SEO의 의미도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검색하고 클릭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를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앞으로는 AI 에이전트가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데이터 구조, API, 딥링크, 권한 체계를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단순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아니라 인텔리전트 시스템으로 바꾸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앱 펑션스입니다. 앱이 자기 기능을 안드로이드와 AI 에이전트의 도구처럼 노출하는 방식입니다. 구글 공식 안드로이드 개발자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톡도 초기 테스트 사례로 언급됐습니다. 예를 들어 메시지 보내기나 음성통화 시작 같은 기능을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통해 호출할 수 있도록 테스트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한국 기업에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앱은 사람이 직접 열어서 쓰는 화면만 잘 만들면 끝나는 구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AI가 앱의 기능을 이해하고 사용자의 승인 아래 필요한 기능을 호출하는 구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의 중심도 조금씩 바뀝니다. 예쁜 화면과 빠른 반응 속도만이 아니라 AI가 이해할 수 있는 기능 단위, 승인 흐름, 개인정보 보호, 실패했을 때의 복구 경로까지 설계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구글 I/O 2026에서 공식 자료 기준으로 확인되는 큰 흐름입니다. 이제 시장이 왜 반응했는지를 보겠습니다. 구글이 AI를 발표했다고 시장이 주목한 것이 아닙니다. AI가 구글의 기존 매출 구조 위에 올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시장이 주목한 것입니다. 알파벳의 2026년 1분기 실적을 보면 이 부분이 분명해집니다. 2026년 1분기 알파벳 매출은 1099억 달러였습니다. 전년 대비 22% 증가했습니다. 구글 서비스 매출은 896억 달러였습니다. 구글 서치 앤 어더는 19% 성장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매출은 2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의 영업이익은 66억 달러였고 영업이익률은 32.9%였습니다. 컨퍼런스 콜 기준으로 구글 클라우드 백로그는 4,620억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이 숫자들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구글의 AI 전략이 아직 미래 이야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검색은 여전히 구글의 현금 창출 엔진입니다. 클라우드는 AI 인프라와 기업용 AI 수요를 받아내는 성장축입니다. 이번 I/O는 이 두 축을 제미나와 에이전트라는 공통 언어로 묶은 행사였습니다. 검색에서는 AI 모드와 AI 오버뷰즈로 사용자의 질문을 더 깊게 받아냅니다. 광고에서는 더 복잡한 의도와 구매 가능성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클라우드에서는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에이전 플랫폼, TPU와 GPU 인프라를 기업에 판매합니다. 소비자 쪽에서는 제미나이 앱과 AI 구독 모델을 키웁니다. 다만 비용도 같이 봐야 합니다. 알파벳은 2026년 캐펙스 가이던스를 1,800억 달러에서 1,900억 달러 범위로 제시했습니다. 2026년 1분기 캐펙스는 357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서버,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장비 같은 기술 인프라 투자입니다. 이 말은 구글이 AI로 매출 기회를 넓히고 있지만 동시에 비용 부담도 크게 안고 있다는 뜻입니다. AI 검색 한 번, 영상 생성 한 번, 장기 에이전트 작업 한 번마다 추론 비용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10억 명, 25억 명 단위로 늘어나면 비용 효율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조건이 됩니다. 구글이 제미니 3.5 플러시에서 속도와 비용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검색에 AI를 넣는 순간 모델 성능만큼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싸게,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십억 명에게 제공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제 이번 발표가 AI 산업 구조를 어떻게 건드리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검색의 재정의입니다. 기존 검색은 사용자가 키워드를 넣고 결과 목록을 보고 사이트를 클릭하는 방식이었습니다. AI 검색은 다릅니다. 사용자가 더 긴 질문을 던집니다. AI가 여러 출처를 종합합니다. 필요하면 표나 대시보드 형태로 보여줍니다. 앞으로는 정보 에이전트가 계속 추적까지 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검색 광고의 형태도 바뀔 수 있습니다. 단순 키워드 광고보다 사용자의 의도, 상황, 맥락, 구매 가능성을 이해하는 광고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구글에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웹퍼블리셔와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AI 오버뷰스가 검색 상단에서 답을 바로 제공하면 일부 사이트의 클릭수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글은 웹 생태계와 광고 생태계를 동시에 지켜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브라우저의 역할입니다. 크롬은 단순히 웹페이지를 보여주는 도구에서 AI 에이전트가 웹을 실행하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웹MCP가 확산되면 웹사이트는 사람만을 위한 페이지가 아니라 에이전트가 호출할 수 있는 도구 묶음이 됩니다. 이것은 웹 개발자, 쇼핑몰, 사스 기업, 콘텐츠 플랫폼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검색에 잘 노출되는 것이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에이전트가 잘 이해하고 안전하게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모바일 OS입니다. 안드로이드는 사용자가 앱을 여는 공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AI가 앱의 기능을 찾아 호출하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앱 펑션스가 확산되면 앱은 화면 중심이 아니라 기능 중심으로 재구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메시지 보내기, 예약하기, 결제하기, 파일 찾기, 기록 저장하기 같은 기능이 AI에 의해 호출되는 구조입니다. 이때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유입 경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용자가 앱 안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AI 인터페이스에서 작업을 끝내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트래픽은 늘어도 브랜드 접점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네 번째 변화는 클라우드와 반도체 밸류체인입니다. AI 에이전트가 검색, 브라우저, 모바일 OS, 업무 도구에 들어가면 추론 수요가 커집니다. 그리고 이 수요는 데이터 센터, 서버, AI 가속기, HBM, 네트워크 장비, 전력 인프라로 연결됩니다. 누가 돈을 쓰는가? 구글이 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마존, 메타, 오러클 같은 다른 빅테크도 씁니다. 누가 매출을 가져가는가? 클라우드 사업자, 반도체 기업, 메모리 기업, 파운드리, 서버 업체, 네트워크 장비 업체, 전력 인프라 기업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가? 빅테크가 부담합니다. 그리고 일부 비용은 장기적으로 광고주, 기업, 고객, 유료 구독자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같은 강도로 수혜를 받지는 않습니다. CPU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모든 반도체 기업이 같은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AI 검색이 커진다고 해서 모든 콘텐츠 기업이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에이전트가 커진다고 해서 모든 앱 기업이 유리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뉴스가 중요하다는 것과 관련 기업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구글 입장에서 보면 이번 전략의 첫 번째 목적은 검색 방어입니다. AI 챗봇이 검색을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구글은 여기에 대해 검색을 지키는 방식이 아니라 검색 자체를 AI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AI 오버뷰스와 AI 모드의 사용자 규모가 커지고 Search and Other 매출이 2026년 1분기 기준 19% 성장했다는 점은 이 우려를 일부 완화하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AI 검색이 실제 광고 매출을 얼마나 잘 유지하거나 키울 수 있는가? 사용자가 답을 바로 얻을 때 광고 클릭은 어떻게 바뀌는가? AI 답변이 웹 트래픽을 줄일 경우 콘텐츠 공급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조정되는가? 이 질문들은 아직 완전히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클라우드 수익화입니다. 기업이 에이전트를 업무에 넣으려면 단순 모델 호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권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연결이 필요합니다. 보안 경계가 필요합니다. 감사 로그가 필요합니다. 비용 한도가 필요합니다. 실패했을 때 멈추고 복구하는 체계도 필요합니다. 구글은 매니지 에이전트와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트 플랫폼을 통해
이 수요를 클라우드 안으로 끌어들이려 합니다. 구글 클라우드가 2026년 1분기에 63% 성장했고 백로그가 4,620억 달러에 도달했다는 점은 AI 인프라와 기업용 AI 수요가 실제 계약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클라우드가 성장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높은 현금 흐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프라 투자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목적은 플랫폼 장악력 강화입니다. 구글은 검색, 크롬, 안드로이드, 유튜브, 지메일, 워크스페이스를 따로 보지 않습니다. 이번 iO에서는 이 모든 표면을 제미니가 움직이는 하나의 실행 네트워크로 묶으려는 방향이 보였습니다. 정보를 찾고 비교하고 저장하고 결제하고 문서를 만들고 앱 기능을 호출하는 과정이 하나의 AI 흐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자리 잡으면 구글은 단순히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회사가 아니라 사용자의 행동 경로를 설계하는 회사가 됩니다. 이 지점에서 빅테크 경쟁 구도도 달라집니다. 오픈 AI는 챗GPT라는 강력한 AI 허브를 갖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과 오피스, 애주어, 기업용 워크플로에서 강합니다. 애플은 온디바이스 AI와 개인정보 보호 메시지, 하드웨어 생태계가 강합니다. 메타는 오픈 모델과 소셜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글은 검색, 브라우저, 모바일 OS, 영상 플랫폼, 업무 도구, 클라우드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I.O.는 구글이 이 장점을 다시 전면에 꺼낸 행사였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비용입니다. AI 검색과 에이전트는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추론 비용도 커집니다. 구글은 자체 TPU와 모델 효율화, 플래시 계열 모델로 이 비용을 낮추려 합니다. 하지만 1,800억에서 1,900억 달러 수준의 캐펙스 가이던스는 시장이 계속 확인해야 할 부담입니다. AI 투자가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면 긍정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가상각과 현금 흐름 부담이 먼저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수익화 속도입니다. AI 오버뷰스 25명, AI 모드 10억 명은 매우 큰 숫자입니다. 하지만 사용자 수와 수익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AI 모드 안에서 광고가 어떤 형태로 붙는지, 광고 단가가 유지되는지, 전환율이 높아지는지, 기존 검색 광고를 잠식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웹 생태계입니다. 구글이 AI 답변을 더 많이 제공할수록 웹사이트 클릭이 줄어드는 영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콘텐츠 생산자가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반발은 커질 수 있습니다. AI 검색의 편의성과 웹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은 함께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네 번째 리스크는 규제입니다. 구글은 이미 검색 광고, 모바일 OS, 앱마켓, 브라우저에서 규제 이슈를 안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에 AI 검색, 에이전트 커머스, 유니버설 카트, 앱 기능 호출까지 더해지면 플랫폼 영향력에 대한 논쟁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검색, 결제, 쇼핑, 광고가 AI 인터페이스 안에서 더 강하게 묶일 경우 경쟁 당국이 어떤 시각으로 볼지 지켜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리스크는 에이전트 보안입니다. 에이전트가 이메일을 읽고 문서를 수정하고 웹사이트 기능을 호출하고 쇼핑을 보조하는 시대가 되면 편리함만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프롬프트 인젝션, 잘못된 권한 사용, 승인 우회, 민감 정보 노출, 비용 폭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글은 신트 ID, C2PA, AI 컨텐트 디텍션 API, 샌드박스, 승인 흐름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 환경에서 이 장치들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는 앞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봐야 할 지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Search and Other 매출 성장률입니다. AI 모드와 AI 오버뷰스가 검색 사용량을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광고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구글 클라우드 매출과 영업이익률입니다. 기업용 AI와 에이전트 플랫폼 수요가 매출뿐 아니라 마진 개선으로도 연결되는지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캡엑스와 감가상각입니다. AI 인프라 투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유현금 흐름이 얼마나 유지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제미나이 앱과 AI 구독의 유료 전환입니다. 제미나이 앱 월간 사용자 9억 명은 큰 숫자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반복 사용, 유료 구독, 기업 계약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는 웹 트래픽과 콘텐츠 생태계의 변화입니다. AI 검색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콘텐츠 생산자와 퍼블리셔의 트래픽, 광고 수익, 저작권 논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안드로이드 앱 펑션스와 크롬 웹 MCP의 실제 채택률입니다. 이 기능들이 개발자 생태계에 얼마나 빠르게 들어가는지에 따라
구글의 에이전트 전략이 단순 발표에 그칠지 실제 플랫폼 표준으로 자리 잡을지가 갈립니다. 정리하면 구글 I.O. 2026은 제미나이 3.5 발표회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모델 발표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구글의 핵심 제품을 AI 에이전트의 실행 공간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검색은 답변하는 검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크롬은 에이전트가 웹을 실행하는 브라우저로 바뀌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는 앱 기능을 AI가 호출할 수 있는 운영체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와 클라우드는 기업용 에이전트가 돌아가는 업무 인프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제미나이 3.5라는 이름 자체가 아닙니다. AI 오버뷰즈 25억 명, AI 모드 10억 명, 제미나이 앱 9억 명, 그리고 이 사용자를 검색, 크롬, 안드로이드, 유튜브, 워크스페이스, 클라우드로 연결할 수 있는 구글의 배포력입니다. 큰 뉴스일수록 먼저 발표 내용을 봐야 합니다. 그 다음 숫자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숫자가 실제 매출과 현금 흐름을 바꾸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구글 I.O.는 분명 큰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기업 가치에 남는 것은 발표의 크기가 아니라 검색 광고 매출, 클라우드 성장률, 캐펙스 부담, 현금 흐름, 그리고 실제 사용자 행동의 변화입니다. 구글의 반격이 시작됐는지 여부는 모델 이름이 아니라 다음 실적 숫자가 말해줄 것입니다. 이번 구글 I.O. 2026을 단기 이벤트로 봐야 할지 아니면 AI 검색과 에이전트가 빅테크의 돈의 흐름을 바꾸는 구조적 신호로 봐야 할지 의견을 남겨주면 다음 영상 주제를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